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사 문혜경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본 보상을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이루고 있는 숲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보상 이전에 숲을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바이너리고, 왜 유사나이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PPT를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로 화면으로 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시대 속에서 영양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PPT예요. 왼쪽 아래에 보면 노란색 칸에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 캐나다 영양제 보충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혁신적이고 이국적인 각종 천연제품이 해외에서 캐나다 시장으로 진입을 했대요. 그것도 1990년대 중반에. 그래서 의약품으로 건강을 돌보는 접근 방식의 한계를 느낀 캐나다 소비자들은 개인적 건강 유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30년대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왼쪽부터 1930년대에는 미국 FDA가 비도덕적인 영양 보충제 제조업자들과 오랫동안 싸워왔대요. 그만큼 그 이전에도 영양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962년도에 미국 월마트가 설립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설립되었을까 유통의 흐름을 잠깐 보자면 19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딱 30년 뒤처진 거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1994년도에는 미국 우수제조 관리 기준인 우리가 알고 있는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양제를 제대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국민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게끔 GMP라는 것이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1999년도에는 미국 컨슈머랩이 설립되고 그래서 독립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었으며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1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3판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GMP를 언제 도입했냐 하면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4년도 건강기능 식품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제품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영양제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닌 건강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영양제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말 너무나 필수품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여러분 한국사회 최고위기에서 보셨을 텐데요. 정말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유통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950년대 슈퍼마켓이 생겼다면 10년 후에 일본에 생기고 10년 후에 한국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1980년도에 미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래는 2000년도에 들어와야 정상인 것이 88 올림픽에 전 세계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다단계 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종된 다단계가 1990년대에 불법 다단계가 생기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게 되어 가고 있었지만 2000년대부터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다음을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플랜의 흐름이 단순히 그냥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었고 바이너리 방식인지 컴퓨터 발달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찾아보고 만들었는데요. 컴퓨터가 1951년도에 최초로 상업용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때는 약 100만 달러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암땡땡 회사, 큰 암땡땡 회사가 195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암땡땡 회사는 유통회사잖아요. 근데 이 유통회사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인데, 이 뉴트리라이트 회사는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였대요. 근데 영양제를 유통을 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인식도 많이 없었고 이걸 어떻게 유통을 할까 하다가 개인적인 일대일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암땡땡이라고 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브레이커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때는 직접 판매 구전 마케팅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보상 구조를 수기로 관리를 했었고 파트너가 많아지면 계산이 복잡해져서 보상 처리에 오류가 생기기도 했대요.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다가 1981년도에 IBM PC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개막이 된 거죠. 이때 현대가치로 약 5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또 어떤 회사가 생겼냐면 1980년도에 헛땡땡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1984년도에 뉴땡땡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이 두 회사는 유니레벨과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두 가지가 혼합된 보상 플랜을 사용했었고요. 현재는 여기에 바이너리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80년부터는 그래도 컴퓨터가 생겼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 관리가 가능했고 복잡한 보상 플랜도 전산 처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5년에 생긴 멜라루카라고 하는 회사는 트라이너리, 세 개의 다리로 내려가는 트라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컴퓨터를 보자면 386, 486, 우리 학교 다닐 때 썼던 도스 컴퓨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컴퓨터 약 200에서 300만 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때 이 컴퓨터는 주로 회사와 학교에 보급이 되었던 때인데 이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유사나라는 회사는 바이너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유통의 흐름과 또 보상 플랜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상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우후라는 회사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아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태어났죠.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 2003년도에 한국에 가정에는 한 70% 보급이 되면서 이제 1990년도 이후부터는 2000년도부터는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이제 유산화가 이렇게 글로벌 회사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것은 1990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산화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아마 바이너리 구조를 하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바이너리 방식을 갖고 우리가 만난 유산화가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조직 확장이 용이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패드, 이렇게 멀티 시스템을 가지고 누구나 손 안에서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주문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바이너리 방식이야 라는 Y를 내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다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바이너리는 안 좋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비유를 하자면 먼 제주도를 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니레벨은 단순 가로 확장, 깊이를 제한하는 보상 플랜이고요. 브레이크 어웨이는 리더를 독립시키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수기 계산 시대용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는 좌우 균형, 깊이가 제한이 없죠. 그리고 피부에 누적할 수 있고 컴퓨터 이 시대 이후의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은 흐르죠. 모든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더 좋은, 더 나은 최고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AI 시대에 요즘 챗GPT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죠. AGI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AGI 시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뇌과학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요즘에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AI 챗 GPT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는다면 이 중간에 제너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AGI는 범용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AI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김대식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은 이제 기계가 뭐든 로봇가 모두 할 수 있는 시대다. 그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복적인 일은 기계가 하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AGI 시대의 일은 관계가 자산이 되는 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사나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신뢰를 쌓아서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고 구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말로 관계가 자산인 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귀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숲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숲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나무 중에
왜 유산화인지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자격이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부업이 가능해요.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의 수익과 비슷해졌을 때 유산화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리고 시간적인,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탄한 회사인데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소중한 인맥으로 탄탄하게 네트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면 내가 들인 시간과 나의 인맥이 너무나 물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탄탄해야 합니다. 롱런할 수 있고 계속 나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탁월한 제품인데요. 옆집 언니가 저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기술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하고 공정한 수익을 주는지 보상 플랜을 알아보게 이렇게 세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모두 다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팀이 함께하는 일인 건 모두 아시죠? 요즘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42.19km를 나 혼자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목표 지점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유산화는 이런 마라톤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앞서가거나 뒤서가고 옆에서 서로 응원하고 손도 잡아가며 끝까지 목표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AGI 시대에 우리 아이들 미래 너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유산화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내가 구축한 비즈니스를 우리 아이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타 회사의 차별성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주급을 주는 회사입니다. 해외에서, 외국에서 주급을 주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월급으로 바꾸는 회사들이 참 많죠. 그런데 유산화는 주급을 주는 회사인데요. 토요일 3시를 기준으로 생겨난 포인트를 다음 주 금요일에 정확하게 주는 주정산 주지급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금요일이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러면 목요일까지 빨간 날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 정확하게 지급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마감이 없이 자녀 실적을 리워를 해주고요. 1년이 52주잖아요. 4주로 따져서 13개월을 주는데 우리가 월급으로 따지면 12개월인데 13개월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한 달 보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네, 차별성 두 번째는 무한 기피입니다. 일을 시작을 해서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 할 때 처음에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저와 일을 할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타 회사는 단계를 제한을 둡니다. 제가 만약에 2년, 3년 후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2년, 3년 후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와 손을 잡은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10단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는 7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면 10단계에 있는 내가 후원을 하고 있는 그 파트너로부터 내가 공유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한이 없이 모든 포인트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유산화는 모든 포인트를 100% 저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급 마케팅이 없습니다. 타 회사는 내가 어떤 직급을 가기 위해서 파트너가 어떤 직급을 달성해야 합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파트너를 내가 후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트너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직급을 달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직급을 달성하기까지 파트너와 나와 어떤 사이가 혹은 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급을 꼭 보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산화는 수입의 성장이 곧 직급의 성장입니다. 직급 마케팅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이스 세터 매칭 보너스인데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러 명의 또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한 명만 있어도 잘 소개해도 평생의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너스입니다. 인원수 기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수당인데요. 사회사는 3%, 처음 시작하는 분은 3%, 어느 정도 일을 배웠을 때 좀 매출을 올리면 9%, 좀 잘하면 12%, 20%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주게 되면 이 단계와 단계 중간에 애매하게 있을 경우 그 높은 단계 퍼센테이지를 받기 위해 사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화는 처음 가입한 사람도 또 오래전에 가입한 최고 리더도 똑같이 20%를 공정하게 주기 때문에 좋고, 만약에 신입사원이다. 그런데 3%를 주는 회사를 가고 싶으세요? 20%를 주는 회사를 가고 싶으세요? 분명히 20%를 주는 회사를 가고 싶으시겠죠? 공정한 수당을 준다는 거, 나의 노력을 공정하게 보장을 해주는 회사 보상 플랜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 매출 인정입니다. 가게 3개로 시작을 했을 때 나의 2번 가게와 3번 가게의 왼쪽 오른쪽에 포인트가 올라오죠. 그랬을 때 작은 쪽을 기준으로 20%의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이번 가게에 2,000포인트에 대한 수당을 받고 왼쪽에는 1,000포인트가 이월이 되겠죠. 그리고 3번 가게에서는 왼쪽에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수당을 받고 오른쪽에는 1,000포인트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에서 수당을 받았는데 1번에 한 번 더 더해서 2번에 왼쪽 오른쪽의 포인트의 합이 5,000포인트가 올라오고 또 3번의 왼쪽 오른쪽에 포인트 합이 5천이 올라와서 1번에서 한 번 더 수당을 주는 중복 매출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사회사는 신규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무조건 바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유산화는 탑 리더, 기존 리더가 신규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추가 비즈니스를 펼치면서 나의 파트너를 받쳐주고 서로 윈윈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7월 말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유상화 보상 플랜이 있죠. 네, 첫 번째로 기본 후원 수당에 추가적인 보너스까지 줄 수 있는 신규 세일즈 보너스입니다. 즉각적으로 단순한 보상을 주는 것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직접 후원한 신규 회원의 첫 6개월간의 모든 주문으로부터 10% 보너스를 발생하는 건데요. 이때는 브랜드 파트너와 프리퍼드 커스터머 모두에게 생겨난 매출에 대한 6개월의 모든 주문을 스폰서에게 10% 후원 수당 점수로 지급을 하는데 최소의 조건도 없고 배치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신규 회원이 처음에 400포인트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400포인트에 대한 10%, 40CP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200포인트를 주문을 하잖아요, 신규 회원이. 그러면 200포인트에 대한 10%인 20CP를 보너스로 받게 되고 계속 6개월 안에 모든 주문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영희가 10월 달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철수가 12월에 가입을 했고 진영이가 2월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가입한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26주간의 보너스를 이제 스폰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요 포인트는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모든 실적 점수를 100% 롤업 해주고요. 보너스는 주별 후원 수당 점수로 인정이 되고 승급과 프로모션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급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승급할 수 있는 세일즈 보너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일스톤 보너스인데요. 이 마일스톤 보너스는 평생 매칭, 아까 설명드린 페이스 세터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하다 보면 추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가입 후 첫 13주에 후원수당 310피를 추가로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마일스톤 보너스 1입니다. 이 마일스톤 보너스 1은 1주에서 4주 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신규 회원 한 명 이상으로부터 브랜드 파트너나 프리코드 커스터머 둘 중 한 명 이상으로부터 실적 점수 250포인트를 달성을 하면
나는 50CP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스톤 보너스 2는 5주에서 8주 사이에 신규 회원 4명 이상으로부터 이 4명은 브랜드 파트너나 프리퍼드 커스터머 중에 4명만 되면 됩니다. 그 4명으로부터 실적 점수 500점을 달성하게 되면 나는 110P에 대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주 안에 마일스톤 보너스 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스 세터를 달성을 1600포인트를 달성을 하시게 되면 150 CP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일스톤 보너스는 이전에 없었던 보너스고요. 13주라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다양한 보너스인데요. 페이스 세터와 매칭 보너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스톤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제도와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지금 제주 프로모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에 관련된 보너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산화의 정책의 포인트는 사업자의 성장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 보상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숲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숲을 들으셨을 때 정말 유산화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산화 기회를 꼭 잡으셔서 끝까지 마라톤을 통해서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본 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